안녕하세요. 10시 10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저는 오늘도 점심 안 먹고 또 주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브이로그를 찍어서 집 앞에서 이제 혼밥 혼수라는 거를 올렸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 신나게 막 떠들고 있다가 고프로가 이제 저의 수다량을 못 받쳐주고 발열이 심해서 중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한참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텐션은 딱 거기서 막 이어져서 막 해야지 막 이게 딱 되는 건데 뭔지 알죠? 딱 식어갖고 고프로가 이게 고프로가 8이거든요. 고프로 8. 나를 못 받쳐주네. 자, 그래갖고 어제 기억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너무 이제 사업이라는 게 뭐 많은 사업이지만은 제가 직장 다니지 않고 제가 제 일을 시작하면 사업입니다. 거창한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A4 용지를 자르는 일을 시작했다, 회사를 차렸다, A4 용지를 반으로 접는 아니면 뭐 자르는, 그것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야겠죠. 사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A4 용지를 접고 자르는 이 사업 누구나 하겠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많은 확률로 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식당 같아요. 식당. 예전에 관련 일을 어쨌건 이런 걸 하면서 많은 미팅과 만남을 했었는데, 어떤 분은 족발집을 차렸대요. 족발집을 차렸는데 왜 차렸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족발을 좋아하시나봐요. 족발을 차렸으면은 족발을 좋아하지 않는데 족발집을 하면서 족발을 처음 먹어봤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이제 골목시장에 나오는 그런 분 있어요. 족발집을 하면서 족발을 처음 먹어봤대요. 그래갖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가끔 생각나서 배달시켜서 먹는데, 근데 왜 차리냐고 하니까 그때 뭐 족발이 좀 돈도 될 것 같았고 그때 유행 같아서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 듣고 이제 한 대 띵 얻어맞은 것 같은 그때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보통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보증금에 이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건 이제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발품 팔아서 이제 상가를 알아봐야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해주거나 뭐 하겠지만은, 보증금 들어가죠. 권리비가 있다면 권리비 내야 되죠. 부동산 수수료 내야 되죠. 약 200m 앞 터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죠. 주방 가전들 사야 되죠. 의자 뭐 등등 집기들 사야 되죠. 배달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아놔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후딱 가요. 공사할 때 주방 공사를 이렇게 주방 공사 안 돼 있으면 주방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수 시스템을 바닥에 물 청소를 할 수 있게 습식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불을 조리하게 되면 위에 화구가 있어야 돼요. 화구가 후드라고 하죠. 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기를 빨아들이고 음식 조리하는 것들, 이제 냄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 배출해주는 후드가 있어야 돼요. 후드가 운 좋으면 이제 1층 바로 앞에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은 뭐 아니라면 이제 4층 5층까지 올려야 되죠. 그럼 또 돈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도 기존에 가스 자리가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건물에서 가스 쓰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그래서 저쪽 건물에서 돌려서 와야 돼. 그럼 가스 하는 것도 그 도시가스 공사에서 이제
인정하신 그런 분들만 또 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뺑 돌려쏘면은 한 150만원에서 뭐 한 50만원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폭이 길냐면은 그 건물의 어떤 상태를 약 모르니까. 500m 앞 보통 한 60km 짧으면은 고정식 50만 원. 단속 구간입니다. 길면 막 150만원, 막 200만원도 나와요. 왜냐면은 그 파이프를 다 그 현장에 맞춰서 재단해야 됩니다. 다 잘라야 돼요. 자르고 이어서 붙이고 약 앙글 300m 붙이고 앞 또 페인트 시속 칠해야 되고. 60km 고정식 단속 그래서 이제 또 구간입니다. 가스를 연결했네. 가스 연결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도는 웬만하면 다 돼 있어. 수도는. 근데 수도 그것만 쓸까? 수도에다가 이제 온수기 달아야죠. 온수기를 또 큰 거 하나 달아. 아니 만약에 홀하고 이제 다 받는 쪽이야. 그러면 이제 돈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닦는 거고, 공간 있으면은 약 500m 식기세척기도 사야 되죠. 60km 신호 과속 우리나라 단속 4계절이잖아요. 구간입니다. 4계절. 아, 일로 가야 되네. 왜 일로 가지? 우리나라 4계절이잖아요. 4계절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뭐 그대로 이렇게 있을까? 냉난방기 달아야지. 약 300m 냉난방기.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평수가 구간입니다. 식당이 10평인 식당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30평 정도의 냉방 난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30평짜리가 있어야 된다. 왜 계속 일 얘기를 하지? 여기서 끊으면 또 이상하겠죠. 여기서 끊으면 왜 또 끊어요 이럴 거잖아. 여기서 끊을까? 그냥 딴 이야기 할까? 너무 이건 일적인 얘기로 해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유가 더 듣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튼 이제 너무 이건 디테일해졌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걸려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너무 우유부단하게 쉽게 선택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많이, 약 아주 많이. 2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저한테 연락 오신 그 DM의 분도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뭐 큰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걔 뭐 진짜 뭐 그냥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아무것도 약 없어. 700m 앞 소상공인인데 카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잘나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먼저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있어야 남도 있어요. 내가 막 죽어갖고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은 약 300m 내가 시속 80km 나를 알아야 돼.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학교 과정 속에서 알면 제일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 많은 경험과 뭐 체험으로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을 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재밌게 했었구나. 아니 근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찾아보고 또 인터넷 막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또한 약 300m 앞 그런 것들 못 찾았어. 그런 걸 아는 게 굉장히 빠른 나이일수록 좋습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근데 사업이 이걸로 돈벌이가 될 건지, 지금은 돈벌이가 안 되지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투자받게 되면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나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해. 나는 친구랑 같이 만원 옷을 해도 내가 입는 옷이 좀 더 이쁘다고 하고, 야, 옷 어디서 샀냐고 소리가 들어. 그럼 재밌잖아, 즐겁잖아요. 같이 탁 옷 입었는데 막 사람들 반응 좋고, 야 이쁘다고 옷 어디서 샀어? 사실 막 좀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닌데, 야 되게 멋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런 분들은 재밌고 즐거우니까 막 저처럼 저 유튜브 업로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재미없으면 안 해요. 재밌으니까 막 하는 거라고. 재밌으니까 막 하는 건데,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무작정 그냥 사업을 해야지 이런 약 100m 거보다는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약 300m 앞 급커브 엄청 주의 디테일하게 구간입니다. 잡아요. 왜냐면 짧아 시간이. 우리 회사나 어떤 학교 중간에 휴가를 가잖아요. 뭐 7박 8일 뭐 3박 4일 뭐 이렇게 가잖아.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이거 이거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면 볼 수 없어. 그래서 막 다 찾잖아. 비행기는 어디로 내려서 비행인데 경유하면 좀 더 싸고, 뭐 저가항공이면은 뭐 좀 시끄럽고 밥은 안 주지만은 밥은 나가서 먹는 게 더 괜찮고, 이런 것만 다 하잖아. 하물며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 가서 관광지 거기를 꼭 보고, 거기 그 거기 앞에 있는 성당 앞에 있는 뭐 거기 가서 뭐 밥을 먹어야 되고, 후식은 뭐 저쪽 가서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 예산은 얼마고, 여기까지 에어비앤비는 얼마고, 이거를 막 다 한다고. 왜?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돈도 많이 들잖아. 그래서 추억도 들고 재미있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렇게도 안 해. 그냥 대충 해. 여기다 뭐 그냥 차리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그러신 분들이 거의 다 망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로요.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우리 엄마 제육볶음 맛있게 하잖아. 제육볶음 차리시고, 야 요새 저 프랜차이즈가 그냥 잘 된다 하던데 절로 가고, 야 요새는 동대문도 옷 타는 사람들 막 빌딩도 사고 뭐 했대. 야 요새는 요새 금지. 나를 먼저 볼 것. 나는 뭘 좋아하나? 날 뭘 좋아하지? 근데 성인이 넘고 나서 못 찾았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못 찾았어. 그러면은 더 방황해도 좋다. 더 방황해도 좋다. 친구가 야 여기 지금 가면 돈 더 준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은 먼저 이제 그거를 찾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그 주변 종사에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는 옷을 좋아해, 옷 디자인을 좋아해, 옷 입는 걸 좋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주변 종사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그걸 종사하는데 학원이 있어? 학원에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배우려면은 거기 들어가는 현장에 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셔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나는 30살에 사업을 시작한다, 내 일을 시작한다. 그때 동안 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쫙 쌓여. 왜 병장이 무서운지 아세요? 2병도 다 해봤고, 1병도 해봤고, 아픈 척도 해봤고, 미친 척도 해봤고, 뺑기도 다 쳐봤고, 다 해봤으니까 병장이 척하면 아는 거야. 저 새끼. 그래서 무서운, 그러니까 경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걸 다 해놓고 나서 사업을 딱 차리면은 적어도 후회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본인한테 부끄럽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아야겠죠. 그럼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인정받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가려니까 여기 분들이 이제 처우가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밀어줄 때가 있잖아. 갑자기 막 급하게 승진했어. 아직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그럴 때는 또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어쨌건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있으니까, 저는 또 제 얘기를 들어가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돈을 모아야 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기술이나
엄청난 것들이 아닌 이상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뭘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5,000원을 어떤 사람한테 2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00원 주겠어요? 무슨 근거로? 5만원은 더 이렇게 보죠. 50만원은 500만원은 줘요? 쫙 막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기본 틀을 얼마 정도?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를 부지런히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아니면 한 3천만원 정말 1년 동안에 월급 200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뺄 거 다 빼고 월세 빼고 망할 거 빼고 뭐 다 빼도 100만원씩만 모을 수 있다고 하면은 세후 200 세전이면은 좀 더 낮춰도 되지만은 그 정도 깡바리가 없으면은 안돼. 근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너무 힘든 거 알거든요. 아, 옷도 이쁜 거 사고 싶고, 아, 어디 해외여행도 여름에 한번 휴가 속초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 딱 생일 때 생일 선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고민들. 근데 딱 그 과정을 많이 참으신 분들을 제가 봤어요. 많이 참으신 분들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질적인 건 못 해주지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편지로도 쓸 수가 있고.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멋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한 해 두 해 지켜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응원해주고 내가 가서 오히려 밥 사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10년이 딱 흘렀어. 나 이제 뭐 이제 30이야 아니면 뭐 30살 중반이야.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과 나에게 축적된 데이터. 그래도 망할 수 있지. 근데 후회는 없잖아. 그리고 이 경력으로 다시 다른 회사도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정도 악바리 같이 하신 분들은 터지긴 터집니다. 터지긴 터져서 좋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들은 망하기가 많아요. 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만 사업이 잘 된다.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들은 망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의사 면허 줄 수 있는 학교 가고 또 레지던스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등록금 비용도 엄청 비싸잖아요. 개업을 했으면은 망하나요? 절대 안 망하죠. 뭐 망하는 경우가 조금만 이렇게 하겠지만은 거의 안 망하죠. 진입 장벽이 높으면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계 롤렉스를 어떤 버전 이상부터,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버전 이상부터 고칠 수 있는 기술을 뭐 스위스에 한 명, 독일에 한 명, 뭐 중국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나 한 명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배우려면은 막 다 엄청 롤렉스에서 막 몇십 년 해야 된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죠. 근데 이 사람 망해요? 절대 안 망하죠. 그런 것처럼 너무 높거나 낮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려면 진입 장벽이 낮아. 진입 장벽이 낮은데 우리 집안은 정말로 대대손손 낙지볶음을 기가 막히게 해. 우후후.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낮은데도 나만의 기술이나 뭔가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이야기는 7분 남았는데, 다음번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다.
내가 만약 낙지볶음집을 할 거다. 전국에 낙지볶음 맛있다는 데는 다 가봐야 돼. 다 가봐서 다 먹어보고 맛은 물론이거니와 숟가락은 어떤지, 응? 인테리어 디자인들은 어떤지, 직원들끼리의 그 케미 있죠. 직원들끼리 즐겁고 행복하면은 좋은 직장이야. 깔깔깔 거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위생 상태는 어떤지, 주변 상권은 어떤지, 그거 뭐 저거 봐야지. 내가 하려는 사업에 철저한 블랙 컨슈머 소비자가 돼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나는 원피스 사업을 할 거야. 원피스 브랜드마다 계속 시즌별로 바꾸는 브랜드마다 다 입어보고 뭐 하고, 재질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봐야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진짜 안 하더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망하면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제 뭐 탓하는 겁니다. 물론 안 그렇고, 이제 진짜로 연병을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지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알자. 나 자신을 알자. 나 자신을 알면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편안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헬스장을 안 끊어요. 안 갈 걸 알아. 안 갈 걸 내가 알고 있어. 돈 굳었죠? 돈 굳었다 표현해야 되나? 안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릅니다. 그 대신 딴 걸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는 길에 할까요? 5분 남았어. 5분 남아서 주차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주차장을 깔끔하게 성공하고 지금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은 그냥 또 술 생각이 난다 이거야. 비 오는 날에는 비 피하는 것보다 술 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비 내리는 거리에서 약 500m 앞 시속 그대 60km 모습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생각해 오가는 저 많은, 음이 틀렸죠? 많은 사람들, 뭐야 가사가, 일러주나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여기까지 해야겠죠? 가사 생각이 안 나네. 자, 집에 가는 시간 동안 40분 남았어. 근데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얘기했지? 일단은 약간 좀 덥네. 오늘 불금이네. 오케이, 불금 좋죠. 금요일에 비가 와서 이거 되나 이거. 딱 일요일날 비가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딱 집에서 쉬면서 비 소리 들으면서, 뭔지 알죠? 뭔 감성? 근데 뭐 이런 날 밖에 나가도 좋죠. 이러다가 또 곧 있으면 겨울도 올 거 아니야. 전 그래도 겨울 옷 입는 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옷 입는 거. 저는 패딩도 막 여러 개 입다가 요새는 무스탕, 진짜 평생 입을 무스탕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거 한두 개 딱 사서 평생 입어. 평생 관리 잘 해갖고. 60km 신호 과속 단속 무스탕 구간입니다. 클래식은 이 변함이 없잖아. 몇십 년 전에도 입던 거고 지금도 입는 거고. 이 클래식에 투자는 할만하다. 평생 입으니까. 내가 몸매 관리만 잘하면은 평생 입을 수 있고 관리를 잘해야지. 내 몸도 무스탕도. 무스탕은 저렇게 한 번에 쭉 올려갖고 목 이렇게 묶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 좋아요. 목. 근데 여기
털 이렇게 뽀송뽀송해갖고 기분 좋으면 좋잖아. 그거 베이지색 하나랑 갈색 하나랑 검정색 하나, 요렇게면 그냥 겨울 멋쟁이야 그냥. 그리고 무스탕이 또 엄청 따뜻해요. 무스탕이 엄청 따뜻해갖고 안에다가 이제 뭐 니트 같은 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습니다. 무스탕 예찰론가요. 무스탕이 또 이뻐. 뭔가 맵시 같은 거 있을 때 딱 잡아주고.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입을 때 꼼대 가라손 많이 입잖아요. 제가 이 브랜드 좋아하기도 하는데 한 번 살 때 귀찮아갖고 그냥 많이 사. 귀찮아서 그냥 많이 사요. 그래서 이 옷이 좀 많아요. 근데 다른 옷들은 많이 버리는데 이건 비싼 거잖아, 내 기준에. 한 10만원 좀 넘는 것들은 좀 뽕 뽑을 때까지 입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꼼데가송 뜻이 불어로 소년처럼이라는 말이거든요. 소년처럼 살고 싶어서, 어린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면서도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아따 뭐 이렇게 뭐 항상 빠져나가는 소리 나면 다 돈 빠져나가는 소리요. 돈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다 돈 빠져나가는 소리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제 더 해볼까요? 내일은 구독자분께서 이 차를 한번 몰려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저번에 오셨던 그 형님은 너무 큰 형님이고 직업이 수행기사다 보니까 운전대를 맡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데, 이분 나이가 이제 20살이고 좀 어리시잖아요. 운전 경력도 크진 않고. 그래서 그 공방을 한번 운전해보고 주차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하시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나는. 늘 뭐 싸돌아 다니는 건데, 뭐 그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좀 털고. 그리고 또 요새 20살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랑 거의 띠동갑 차이 나는데, 띠동갑 하고도 나네. 그분들의 요새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자동차 좋아하신다니까 자동차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밥도 같이 한번 사주고. 밥 뭐 사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술도 한잔하면 좋긴 한데 뭐 술 드실지 모르겠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걸었어 너의 나는 오며,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의 나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건 생각나죠. Next 이렇게 꼭 레벨, 내가 하니까 뭐 당수치기 같은데, Next 레벨. 킹받네. 개 현타오네 갑자기. 넥스트. 저는 근데 환승연애, 수우파, 쇼미더머니, 또 요새 나오는 뭐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여태까지. 그거는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하고 DP. 이야, 기가 막히죠. 월메이드 기가 막힙니다. 재밌었거든. 자네들하고 노는 게. 안 비슷한가? 약 500m 앞 재밌었거든. 60km 신호 과속 그대가- 단속 구간입니다. 이 주차 못 들어갑니다. 자네가 카니발 받아준 건 괜찮고. 개웃기다. 이러다간 다 죽어. 자네가 가락티티 좀 소개해준 건 괜찮고, 그러다 수협중앙에서 긁힌 건 괜찮고, 재밌었거든. 자네가 긁히는 게. 개웃기네. 아까 전에 MB 잠깐 성대모사 했었는데, 그 박명수 씨 라디오에 나오는 거 그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자, 한번 흉내를 내보자면은, 그 MB가 번지 점프 하면서 내는 소리. 그거 왜 이렇게 웃기지? 여러분, 이것만 다
거짓말인 것이오. 개웃기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큰 뭐 호텔 같은 게 많네. 여기가 지금 서울 가든 호텔? 그 다음에, 마포? 여기 마포예요? 마포? 라면 한 사발이 하고 갈까? 마포? 마포? 조금만 신호 바뀌지 마. 바뀌지 마. 제발. 내가 간 데가 있는데 이름 까먹어서 안 돼! 잠깐 바뀌지 마. 아이씨, 그냥 가. 집에 가서 편집이나 해야지. 딱 코스가 딱 먹고 갔으면 딱 좋은 코스인데. 이름 가지고 생각이 나고. 어쩔 수 없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같이 쓰실래요? 요새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요새 그런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씨, 배고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잠잘 때 틀어놓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빗소리까지 더해서 조금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저는 어릴 때는 좀 쾌활하고 좀 개구쟁이 같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뭐 사업 실패와 IMF 뭐 그럴 때부터 이제 조금씩 빠르게 좀 어른스러워져야 했던 것들 같아요.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집에 전기도 못 켤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초를 이렇게 해서 켰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예전에는 그 발신번호 표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빚쟁이들은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 피하려면은 우리들끼리 암호를 정하는 거야. 2번 울리고 끊어. 그러니까 수화기가 2번 울리는 거지. 따르릉 그리고 끊어. 그 다음에 연달아서 전화를 하면은 그때 우리 가족인 거야. 그렇게 전화했었어. 그래서 큰 집에 강남에서 살다가 다 원룸집 뭐 조그만 집 다 옮겨 다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상처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현실 감각이 이렇게 좀 바로 살아나요. 지금 이 돈으로 얼마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걸 못하고, 지금 이게 어리광을 뿌릴 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 비해서 이제 좀 빠르게 성숙해지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아마 조금 더 생기지 않았을까. 장사라는 게 A라는 물건을 쉽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바나나를 싸게 제가 사서 운반을 해서 300m 앞 급커브 바나나가 한국에 없으니까 비싼 가격에 바나나를 판다.
그래서 그때 얻은 성격들이 아직도 약간 냉수적이고 쉽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원래 한 번 준 친구들한테는 계속 주는데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처를 좀 받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냥 넌 너 나는 나, 근데 서로 피해만 주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푹 누르면 사랑이 팍 나오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좀 먼저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저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고쳤을 수가 없잖아.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다 보면은 주세요. 가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맛있는 냉면집은 아닌데 좀 괜찮게 먹을 만한 데 있거든요. 거기 딱 원효대고 아래인데 거기서 먹고 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거 뭐 약간 잠잘 때 들으시는 ASMR 같은 건데. 제 친구도 제 영상 보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저는 정작 근데 잠을 잘 못 자죠. 어제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은 제가 그 처방받은 약이 있어서 수면제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도 약이 안 들어. 하나 먹어서 그런가? 어제는 좀 힘들어서 하나 더 먹긴 했는데 약이 잘 안 들어. 예전에 받아놓고 약에 의존하기 싫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약이 안 들어. 약 10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뭐 수면제 먹으면은 뭐 무슨 영화에서 좀 착 이렇게 뭐 잘 것 같잖아요. 난 안 그러던데 내 약이 다른 건가? 약한 건가? 그냥 딱 먹으니까 뭐 잠 안 와. 너무 잡생각 안 한가 봐. 그래서 저는 요새 소망이 있다면은 뭐 세계평화 코스피 5000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잠 좀 잘 잤으면 좋겠어. 정말 어릴 때 겨울에 이제 막 약 1km 앞 시속 눈사람 80km 만들잖아.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얘 때문에 시끄럽죠. 눈사람 같은 거 막 만들면은 막 손 얼고 막 하잖아. 집에다가 오면은 그 난로 같은 데다가 장갑 같은 거나 이렇게 젖은 거 쫙 마르면은 이제 김 같은 거 쫙 나오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호빵 같은 거 이제 해주시고. 그 어릴 때는 왜 야채 호빵을 왜 먹는지는 이해가 안 가. 난 오로지 팥호빵, 그다음에 피자호빵. 피자호빵 진짜 맛있죠. 피자호빵 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거 이제 막 먹고. 제가 진짜 옛날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노는 데가, 동네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가 다 정해져 있어. 노는 데가 뭐 놀이터하고 뭐 일단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 초등학교 전 이야기인가 그럴 거예요. 초1, 2? 그러면 이제 엄마가 문 열고 야 점심시간이다 하면은 이제 뭐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다 왔어. 그때는 뭐 내가 405 사면은 404호랑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씻고 거의 뭐 공동 육아 시스템이야. 그랬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 뭐하나. 그리고 놀 게 없었으니까 만화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 또 우리가 만들어서 막 만화책을.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버렸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앞에 이렇게 캐릭터를 다 써. 캐릭터 다 내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 주특기가 뭐고 약점은 뭔데, 이제 뭐 투구는 이렇게 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 인물들을 다 창조해내서 다 그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사람도 글씨체가 있듯이. 잠깐만 전화가 와서 끊고 갈게요. 근데 죄송한데 또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이게 주제나 대본을 뭐 정한 게 없이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여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릴 때 집안의 어떤 경제 수준이 많이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심했어요. 이렇게 오르락 갔다가 내리락 갔다. 잘 살 때는 정말 잘 살았고, 못 살 때는 정말 못 살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친구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보냈는데, 관심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어. 그때 처음으로 무슨 게임이 나왔냐면 슈퍼마리오가 나왔나? 약 아닌가? 500m 앞 아, 시속 그때 만화책이 60km 짱구가 고정식 나왔었거든요. 단속 구간입니다. 짱구가 그때 성인용 만화였어. 뭐 좀 되게 야했어.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첫 번째 1권이 약 300m 빨간색이었어. 시속 60km 빨간색.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거 막 깔깔대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 거. 그래서 저는 피아노 치는 어떤 사람들 있으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갑자기 말이 또 옆길로 새죠.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될 것, 뭐 자동차 몇 cc일 것, 뭐 부동산은 얼마 있어야 될 것,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불어 말고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 것,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있을 것, 취미가 2개 이상 있을 것, 뭐 이런 것들 뭐 라고 하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거에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멋쟁이 같은 중산층. 뭐 집의 규모, 뭐 직업,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지 않을까? 전 중산층일까요? 약 저 200m 앞 터널입니다. 일단은 외국어 못해.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없어. 개판이네. 어제 사촌에 갔는데, 근데 잔다고 해서 지금 잘 때 들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 다운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사촌에 갔는데 이제 벌써 그 사촌 동생이 남자인데 19살인데 그렇게 커더라고. 오랜만에. 애들은 금방 커. 그래갖고 또 나 때는 왜 이렇게 멋있는 사촌 형도 없었고 삼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용돈 한번 준 적 없고 나 어디 챙겨주는 형들이 없었어. 진짜 킹받네.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좀 한이 있어갖고 볼 때마다 어디 놀러 가려고 하고 용돈도 주고 했어요. 어제도 5만원 줬습니다. 그 자식 롤러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 간다 했는데 안 나와. 돈 주고 가려고 했더니 내가 찾아가서 롤을 하고 있길래 돈 주고 왔어. 거지 같은 놈이 5만원에 딱 일어나갖고 형님 들어가시오. 딱 들어가시오. 식사했습니까? 딱 들어가시오. 딱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딱 다음에 또 딱 용돈 주는 맛이 나는데 아직 그걸 몰라. 19살이야 그런가. 예전에는 참 진짜 웃기던 게 친구 동생 저랑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했다고 길 가다 만나면 10,000원 주고 막 그랬어요. 개 꼴값이죠. 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걔가 지금 생각하면 뭐 괜히 어른 흉내 낸 거지.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용돈이야. 가다 뭐 밥 한 끼 사면 되는 거지. 참. 친구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가 좀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나? 그 친구한테 또 10,000원 이상 줄 필요도 없어. 차라리 먹을 거 사서 그 집안 그 재수씨나 이렇게 드리면 더 좋아하지. 그쵸?
그때 햇반이 엄청 많아. 햇반 언젠가는 먹겠지 하고 쌓아둔 햇반 한 번을 안 먹었어. 밖에서 먹는 게 편하니까.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그 구간입니다. 햇반이 어쩌면 저의 지금 마음과 같네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내 물건들과 내 마음. 근데 정작 쓸 일은 없어. 딱 필요한 거는 사실 한두 개일 뿐인데 불안하고 세일하고. 약 300m 앞 시속 그래서 60km 많이 신호 사뒀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이게 소리를 좀 꺼야겠네. 이것 때문에 잠자시는 분이 좀 힘들 것 같네. 아, 여기 김영삼 도서관이 있거든요. 상도역쯤에.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이 많은데 금융실명제가 있고 하나의 접결 그런 게 있죠. 뭐 또 안 좋은 거라면 이제 자식의 비리, 그다음에 IMF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저는 그 이제 예전에 조선총독부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폭발을 시켰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냥 어리장매를 고쳐주고 왔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비용을 다 줄 테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일 광화문 제일 거기에 그 경복궁을 다 가리잖아. 조선총독부가 이만하게. 그걸 폭발을 시킨다. 엄청난 양의 돈을 받고 일본으로 보내준다. 돈은 들지만은 장소를 옮겨서 박물관으로 쓴다. 아니 뭐 역사적인 곳을 만든다. 아니면 아예 폭파시켜버린다.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그 일부 처음에 막 해체할 때 보면 위에 있는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제일 윗부분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떼가요. 이렇게 헬기로. 그게 지금 전시되는 데가 아마 서대문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약간 정리되지 않게끔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어떤 선택이든, 어떤 분이 이거 지우라고 했는데, 이거 솔라가 돼, 이거 아크 눈에 거슬린다고. 나도 잘 안 보는데 내가 뭐 물파스로 하면 된다는데. 역사의 순간에 그때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80%가 넘었다고 그랬나? 그걸 폭파시켰을 때. 와, 통쾌하잖아요. 일제감정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금융실명제도 참 잘했죠.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통장을 만들거나 할 때는 다 이제 실명으로 다 해야 하지만, 그때는 뭐 10시 10분 사업자 말고 10시 10분으로도 통장을 만들고 했었어요. 금융 거래를 하고. 지금 웃긴 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지은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본도 금융실명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정말 어느 준비가 딱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딱 기자회견 딱 해갖고, 오늘부터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발표. 지금이었으면 막 뭐 어디 막 뭐 어떡하라는 소리냐 뭐 저저저만 했는데, 아마 그 당시니까 좀 그래도, 그 당시에 했어야만 했고. 제가 너무 정치 얘기하나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일단은 정치 얘기를 하기에는 데이터가 제가 너무 낮다. 데이터가 낮아서 할 만한 깜냥도 안 나고. 떡볶이가 개 먹고 싶네 갑자기. 떡볶이 있는 납작 어묵이 너무 먹고 싶네. 침 개고 있어 지금. 동네에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 불러다가 뭐 하나 먹고 싶기도 한데, 또 구독자분들 만나면은 좀 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편안한 모습을 이제 전 이렇게 취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근데 구독자나 다른 분들 만나면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올까봐 좀 편하지가 않잖아요. 불편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좋은 형이 되어야 할 것만 같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내가 보여줘야 될 것만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 저희 집 아파트도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저 다 영상 출발하는 데가 다 이 동네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쏙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부담이 돼서. 근데 또 만나면 잘 하긴 하지만, 오늘도 비 오는데 나가서 혼술 한번 할까? 혼술 좋지. 근데 오늘 불금이라 좀 바쁠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좀 약간 처지면서 이야기했는데 댓글로 같이 자서 좋아요 하트 하는데, 그건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되게 불쾌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뭐 오버워치 게임도 자주 해요. 하루에 한두 번 하나? 한두 개만 한 것 같아. 한두 개만 한 30분 40분 그만 가요. 오버워치도 하고, 아니면 제일 많이 한 거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에서 어제 봤던 건 플라이트 덴젤 워싱턴 좋아하거든요. 덴젤 워싱턴은 그 눈빛이 엄청 중압감이 있으면서도 내공이 엄청 있는 그 눈빛이에요. 그 모르겠어.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덴젤 워싱턴의 그 분위기, 포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덴젤 워싱턴. 사람 자체도 근데 그러던데요. 그 왼쪽에 인터뷰나 어떤 다른 개인 활동하시는 것들 보면, 그래서 제가 눈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빛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빛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거 고프로 헤드레스트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머리가 망가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서. 안녕.